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단순히 돈이 된다고 해서 알아보고 계시나요? 주변에서 내가 도와주면 쉽다라고 이야기해서 혹하신 것은 아니신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본 문구를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다가 수저 봉지에 붙은 문구를 보고서 되게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100명의 고객이 한 번 오는 곳이 아니라 한 명의 고객이 100번 오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였는데요. 그 문구를 보고 아 참, 장기화 사업도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지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장기화 기간의 창업의 성공은 고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관과 함께하게 만드느냐에 그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과 교감으로 신뢰관계를 만들고 어르신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화 기간의 본질인 것이죠. 이 본질을 잘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장기화 기간의 고객은 아픈 노인과 그 보호자입니다. 아픈 노인에게는 현재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즐거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는 신뢰할 만한 보호자가 되어드려야 되죠. 장기화 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 보호자의 삶에 변화를 주는 그런 책임 있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국가 지원 사업이라서 지원 금액에 대한 감사도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똑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장기화 기간을 창업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창업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3,000명 이상의 분들과 대화를 여태까지 해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전국 1,400개 기관을 업무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어떤 분들이 창업을 하냐? 한 4년, 5년 전만 해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50대 중반 대표님, 그 이상 되는 대표님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화 기간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만의 센터, 나만의 시설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기업에서 빠르게 희망퇴직을 받아서 나온 직장인 분들도 창업을 하시고요. 노후에 제2의 인생으로 미리부터 설계를 하시는 40대 분, 그리고 의료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시작을 하는 20대, 심지어 최근에는 유학을 포기하고 와서 직접 대표가 된 사장님도 계세요. 그리고 연금 같은 사업을 찾다가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찾으면 어떨까 싶어서 찾아온 30대 분들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담 신청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아이가 줄어서 걱정인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 경영 악화로 인해서 요즘에 이 정책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죠. 요양병원들, 그리고 산후조리원 대표님들 애가 많이 줄어서 연락 오는 경우도 많고, 장기화 기간이나 다른 복지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시다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노인도 늘어나고 있지만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 장기화 기간 창업에 대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창업 시장에 뭐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다는 거.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고. 이것은 시장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경쟁이 치열할까요? 사실 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노인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30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가 넘는다고 하죠.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요양원을 제외하고는 임대를 통해 장기요양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정심사만 통과하면 많이들 창업하시는 음식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들처럼 사실은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한 돌봄 수요의 증가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고령화 대비해서 극명해지는 저출산은 부양인들의 감소까지 의미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고령화 어르신들은, 그리고 아픈 어르신들은 많아지는데 어르신을 모실 가족 부양인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이런 얘기만 들으면 뭐 그냥 창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창업하면 안 되는 게, 장기화 기간 창업 같은 경우에 그 성공은 단순히 시설을 여는 것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창업만 되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게 시작이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현재 장기화 기간은 편의점 1등 업체만큼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폐업률 또한 작은 규모일수록 방문 요양 같은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화 기간은 오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나가야만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해야만 돈이 되는 사업. 그리고 누구나 설립은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사업 시작 전에 수익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시작합니다.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창업피키즈 고객분들한테는 따로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진행을 하죠. 단순히 다른 사람의 달콤한 말에 수익 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시고 이 복지 사업이 본인한테 맞는 사업인지 실제 순수익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버티면서 성장을 고통스럽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창업하세요. 말하는 자칭 전문가나 가맹비 교육비를 수천만 원 받으면 알아서 내가 다 해줄게. 사탕 발림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는 건 좋은데 달콤한 말에 속아서 창업할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창업팀 상담직원의 제1되는 원칙이 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복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돈이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오시는 대표님들을 돌려보내기가 제1원칙입니다. 보통 통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 유튜브 저희가 무료로 다 올려놨으니까 충분히 보고 오셔라. 국회의원 카페 여러분들 그 자료나 아니면 공부할 거 올려놨으니까 둘러보고 공부하고 오셔라. 그러니까 장기화기관에서 얼마나 알고 계시냐 상담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2차적으로 국회의원 천천박사와 무료 상담을 통해서 이 장기화기관 사업을 해도 되는지 검증받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상담자들의 역할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준비되신 대표님들에게 그 누구보다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창업을 분석하고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그냥 단순한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대표님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동행하는 업무 지원 회사니까요. 까다로운 검증 과정과 똑똑한 업무 지원 덕분에 함께 창업한 대표님들의 폐업률은 감사하게도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은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는 이게 달콤하거나 대박 창업을 하라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영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정확한 분석 없이 현실을 회피하시고 막연한 무한 긍정 에너지로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그만 봐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가 되셨다면 이젠 가짜 창업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창업시키려고 말해주지 않는 이 장기화 사업의 진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이 현실을 알고 복지사업 전선에 뛰어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장기화 기간 창업 전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낄 곳, 쓸 곳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장기화 기간 창업 비용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 보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케팅 비용 아끼려다가 성공이 6개월 늦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 비용을 아끼는 순간은 최적의 입지 건물을 찾는 순간까지입니다. 이 고정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를 찾을 때 이런 그 매월 내는 비용들 이런 것들 당연히 아껴야죠. 근데 건물을 찾고 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건축사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한다? 전문가를 찾지 않는다? 1,000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몇 억을 손해보는 경우가 있고 아예 심지어 오픈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방시설과 장애인시설들을 꼼꼼히 전문가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이 비용이 아깝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아끼지 마셔야 될 것이 구획 설계인데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는 위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배치할 것인가 이런 아주 간단한 구획 설계가 있을 수 있고요.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선을 움직일 것인가 이런 구획 설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제대로 된 구획 설계 없이 공사하게 되면 추후에 어르신 낙상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었을 때 지출되는 돈이 적게는 수백만 원 그리고 요것 때문에 생기는 잘못 계획한 것 때문에 생기는 매월 순수익 줄어드는 게 매월 몇백만 원 그리고 크게는 수천만 원의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의 동선이나 어르신 동선이 겹쳐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막대한 피해를 대표님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컨설팅이나 검증 비용 지출을 아껴보겠다. 전문가의 검증이나 논의 없이 무조건 싸게 그냥 제일 싸니까 그냥 뭐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해라. 뭐 그냥 내 친구가 해라. 이런 공사를 하는 것도 무한 경쟁 시대에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계비,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비용 등
초기 자본을 무조건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100만 원, 저기서 100만 원 그거 아끼고 컨설팅 없이 전문가 없이 인테리어 관리 감독해서 내가 소장해가지고 1000만 원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낀 1000만 원보다 그렇게 아낀 여러분의 시간보다 시간과 자본을 오히려 더 투자해서 오픈하자마자 5명, 10명이 어르신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스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간 중에 주간보호센터로 예를 들자면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되는 첫날부터 스스로 시설장이 된다 하더라도 필수 인력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운전은 조리원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위탁해서 조리원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4명의 급여와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 광고비 이런 거 지급하다 보면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 우습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 이게 그냥 날아가거든요. 수급자 모집을 하는 동안 매달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이걸 그냥 대충 6개월만 계산해도 6천만 원인데 거기서 훨씬 이 돈을 넘는 금액이 투여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케팅 비용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반에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빠르게 5명, 10명 모집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돈을 쓰더라도 강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기관이라는 걸 알릴 수 있게끔 내부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마케팅 비용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업만 하면 성공한다는 달콤한 프랜차이즈 그리고 가짜 양아치 창업회사의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아껴야 할 돈은 쓸데없는 가맹비, 자칭 전문가한테 너무 크게 지불하는 비용, 운동기구, 인지기구에 대한 과도한 지출 막 5천만 원, 1억씩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제대로 된 구획 설계, 제대로 된 입지 선정, 제대로 된 전문가, 제대로 된 오프라인 마케팅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대표님의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님의 시간과 비용을 어디에다 쓰고 어디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장기간 기간의 흥망성쇠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표님의 시간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꼭 이걸 고려하고 시작하세요. 창업 시에 성공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 하실 분들은 안녕히 가세요. 예, 아시다시피 비용을 지불하면 설계, 공사, 창업 컨설팅, 심지어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모두 누가 대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직접 하는 진짜 영업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영업을 대신해 주는 줄 알고 수천만 원 이상의 가맹비를 지불하고 프랜차이즈 장기간 기간을 설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으시려면 스스로만의 경쟁력을 갖추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센터나 시설의 경쟁력은 이 창업 이유가 아니라 이 창업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멈춰서 이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획 설계 하나하나에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입지 하나하나에 어르신들에 대한 진심과 시설의 경쟁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홍보 비용과 광고 비용을 아낄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픈 전부터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빨리 모을까 요거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 기관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서 어떻게 오픈을 할까 이게 생각이 나올 거예요. 오히려 프랜차이즈 로열티나 엄청난 창업 비용 투자로 수천만 원씩 지출할 거라면 차라리 배지밀 수천 개, 소형 차량을 한 대 더 구비해서 몸으로 직접 뛰면서 홍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미리부터 지역 고객들과 관계를 만들고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면 병원, 타 서비스들을 연계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등급 신청을 오픈 전부터라도 내가 나한테 돈이 안 되더라도 미리미리 도와드린다면 그래서 결국 오픈 전부터 대표님의 시간을 적절한 곳에 해야 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분명 창업 성공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대로 된 업무 지원까지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저희 국회의원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가장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낄 때는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칭찬을 하실 때죠. 그 중에서 그 기억에 남는 말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고 국회 수익이 나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국회의원랑 함께 하시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공부하셔서 직접 다 하십니다. 또 도움받을 분들 누군가가 전문가라면 국회의원가 아니더라도 좋은 복지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상품 설명은 제가 제일도 하지 않을 테니까 꼭 저 함께하는 일생에 단 한 번
무료 상담만큼은 받아보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대표님 입장에서 마치 내 가족이 창업한다는 생각으로 전문가들이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꼭 무료 상담만큼은 받아보시고 창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천천 박사와 국회의원은 지난 10년간 해왔던 것처럼 저희가 전국 모든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진 못하지만 그 어르신들을 성심성의껏 모시는 시설과 보호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표님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그런 국회와 천천박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 창업 성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료 상담 링크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넣어줄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